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마동환의 법률상식 진행자 마동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시리즈 프로그램은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곳 미국에 살면서 낯설은 미국 법을 얼마나 잘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느냐 하는 그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의 성향을 검토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 주제로 4번 방송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2번 방송을 잠깐 요약해 드리면은 첫 번째 저희가 객관성 그리고 현실성, 오늘은 진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러한 말들이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자주 쓰고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은 막상 법이라는 문제 앞에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에는 참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가 계몽하는 차원에서 또 이러한 성향들을 검토하시고 개발하시라 해서 첫 번째 방송으로 이런 시리즈를 저희가 갖게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객관성이라는 것은 뭐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본대로 세상은 다 봐주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본 것만이 사실이요 진실이요 모든 게 다 그대로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는 그런 고집을 버리고 우리가 겸허해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바람이어야 된다는 것. 객관성, 누구든 듯이 다 나름대로 나는 객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사실은 주관적인 그런 주관적 객관성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번 방송 때 현실성에서 저희가 말씀을 나눴었죠. 우리가 얼마나 감정적인 결정보다 이성적인 결정이 중요한가. 우리가 원하는 게 내가 목적하는 그 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그 희생이 따른다 할 것 같으면은 그 희생 자체가 가치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잘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한다는 객관성, 현실성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은 진실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해서 방송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얘기하면 참 애매모호하기도 합니다. 우리 세상은 흑과 백으로 나눠진 이분법적인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 흰색과 검은색 사이에는 회색이라고 있고 또 짙은 회색, 옅은 회색, 흰색 같은 회색, 검정색 같은 회색, 그야말로 그 스펙트럼은 끝이 없이 다양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허와 실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요즘 잠시 생각해 보면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기술이 발달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아시는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이라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많은 영화들도 이제 나왔었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그럼 과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실이 아닌가? 중요한 문제일 뿐이 없습니다. 모든 법적인 문제는 사실 이 진실성 여부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 게 꼭 그 자체로 추론하는 것이 사실이 아닐 거라는 그런 우리의 그 본 것을 본 것대로 믿지 않는 그런 이제 이 조심성스러운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 진실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흔히 씁니다. 세상이 두 쪽 나도 이거는 사실이고 이것만은 틀림없는 얘기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 절대적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외에 그 참진리, 진실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 자체는 그래서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어느 흑인이 수십 년 동안 감옥에서 복역 생활을 하고 한 30년 이후에
그 사람이 이제 그 복역 생활을 했었을 때는 강도, 강간 이러한 범죄로 이제 컨빅트가 돼서 30여 년을 남부 지방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다가 30몇 년 후에 DNA 검사 후 그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게 판명이 돼서 이제 감옥에서 자유를 얻는 그러한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또 그러한 기사거리가 미디어에 많이 실렸던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절대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닌데 하는 그 확신 속에서 그 오랜 기간 동안 복역을 하던 그 수감자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 심정이 어땠을지는 아마 그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못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듯 절대적인 진실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천국에서 그리고 믿음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또 중요한 사실이긴 하지만은 법 앞에 있어서는 이러한 절대적 진실을 기대하는 것 그 자체가 모순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부분적인 진실을 갖고 그러한 진실 게임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부분적인 진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한 장면만 보고 이러려니 하는 그러한 우리 추론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재미있는 얘기는 선거 때가 되다 보면은 많은 후보자들께서 정치 후보인들이 유세 현장을 이제 다니면서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그 천진난만한 어린애들을 참 사랑하는 그런 따뜻하고 온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후보자가 어린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 진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어떤 한 장면이 사진 기사가 기자가 사진을 찍어서 유세 기간 동안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인자한 웃음을 지우는 그 모습으로 이 후보자는 이러이러한 마음의 소유자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대중은 이제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적인 진실이라는 것은 많은 소문과 오해의 산실이 되기도 하고 또 진실이 왜곡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이 부분적인 진실들로 서로 간의 주장을 펼치는 거지 전체의 모든 진실을 우리가 제공한다는 것은 거진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삶이 365도 카메라로 24시간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다 녹음이 되고 그 냄새와 오감까지 전부 다 기록이 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만큼 더 진실 게임에서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저희가 그런 상황에 있지를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참 진실들이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들에 의해 가지고 묻혀지고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이해해야 되고 납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진실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참 애매모호할 때가 참 많습니다. 더 엄격히 얘기한다 그럴 것 같으면 사실 여부의 판명이지 진실 여부의 판명이라는 것은 더 아마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주장을 했었을 때에 누구의 주장이 사실이고 누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판사의 입장에 있거나 아니면은 변호사라도 누구를 represent 하는 사람 변호사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그 각도와 생각해야 되는 패러다임은 다 틀릴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듯이 양쪽이 다 틀린 얘기를 했었을 때는 결국은 누구한테 더 신뢰성이 있느냐 하는 데서 얘기가 이제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신뢰성이 뭔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저 사람은 진짜 파수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신뢰를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나는 못 믿어 라고 그만큼 신뢰가 떨어진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옛날에 그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늑대가 오지도 않는데 늑대 온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 게 재미있어서 이제 여러 번 자꾸 그러다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양치기 소년이 하는 말은 다 이제 거짓말이 돼버려서 실제 늑대가 왔었을 때 늑대가 왔다 하고 소리 질러도 동네에서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그러한 어렸었을 때 우리가 접했던 소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렇듯 신뢰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령 제가 재판에서 100가지의 증거물을 제시를 했는데 99가지는 다 사실이고 한 가지는 사실이 아닌 거짓 꾸며서 낸 그런 증거물이 있다 했었을 때에, 만약에 상대방이나 법원에서 그 한 개의 사실이 그 한 개의 증거가 사실이 아니라 조작된 거라고 판명될 것 같으면은 99개의 사실적인 증거조차도 똑같은 색안경으로 쳐다보고 그 증거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는 사실이고 이거는 그렇다 그래도 왜 이거를 믿어주지 않나, 99가지를 사실 그 증거를 왜 채택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물론 당연히 많이 계십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에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뢰성이라는 거는 내가 어느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나 제시하는 것에 대한 신뢰성 그 자체를 떠나서 전체의 신뢰성이 흔들 수 있다는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참 우리가 이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절대적 진실이 뭐며 또 부분적 진실이니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법 앞에서는 항상 상황적 진실만이 통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적 진실만이 진실로에서의 가치가 법 앞에서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진실관이라는 그 견해조차도 성급히 드러내고 노출하는 것보다는 법적인 문제 앞에서는 변호사와 모든 것을 의논하고 내가 지금 밝히는 이 진실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그대로 받아들여질까, 아니면 이게 또 어떤 방법으로 왜곡이 될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진실된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성급히 발설을 하고 또 성급히 노출을 했었을 때에 내가 뜻하지 않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게 공격의 화살이 돼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 하는 이 점을 여러분들은 꼭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관적 진실론을 상대방한테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는 준비 작업이 필요하고, 그 준비 작업은 우리가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준비 작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어떻게 하고 똑같은 진실을 어떤 견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객관적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거듭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삶은 뭐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삶이지만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돌이켜서 3년 전, 10년 전, 15년 전 기억을 더듬을 때에는 사진 몇 장, 편지 몇 장, 이메일 몇 장, 요즘으로는 그러한 이 비디오가 아닌 끊어진 사진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진실 게임, 소위 누구의 지장이 더 상황적으로 진실되느냐 하는 이 진실 게임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일입니다.
사실 이 진실성이라는 토픽을 다루면서 굉장히 저는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믿는 자로서의 진실이라는 그 개념은 너무나 간단하고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시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희가 천국에서만 늘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가이사 이 세상의 법에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서 또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진실이라는 이 무거운 주제 앞에 진짜 그 이 세상법을 다루는 그 눈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사실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쉬운 그런 토픽은 아니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성의 중요성을 제가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 강조하는 것은 많은 경우를 제가 봅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실제로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압니다.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질 않는 거죠. 우리 객관성에서도 다른 그런 토픽 얘기가 다시 되겠지만은 그러면 과연 내가 본 것을 어떻게 전하고 들은 것을 어떻게 전하고 내가 겪은 것을 어떻게 전하고 보여주고 해야지만이 그대로가 이해되고 드러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태스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만큼 진실이라는 이 내용 전달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 이해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임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살다 보면은 이해해야 되는데 못할 때도 있고 아니요 해야 되는데 또 역시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법적 문제에서 자유롭고 송사에 휘말리지 않고 법을 잘 이해와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때 이해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떠한 손실도 손해도 내가 달게 받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다고 그러면 아마 그게 정답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이라는 게 얽히고 설키고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서 매듭을 풀어야 될지 어떤 게 흰색이고 어떤 게 검은색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선 본인이 전문인이 아니면은 그런 생각조차를 갖다 내려놔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본 것이 꼭 진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가까이 있는 장면을 내가 봤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불륜의 관계라고 단정 짓는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거보다 더 큰 죄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이번 방송에는 성경 말씀을 인용을 몇 번 인용을 하게 되는데 참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데에는 우리 신앙인들이 별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이 뱀 같은 지혜 때로는 구하지 않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저 비둘기처럼 순결하면 됐지. 당신과 내가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동업을 하는데 굳이 뭐 그거를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못 믿는 것처럼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 순결함에만 기준을 두고 이 일을 진행했었을 때 참 진실이 왜곡되고 참뜻이 왜곡되고 거기에 파묻혀서 나중에는 헤어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꼭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는 뱀의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있어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 이 진실성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가 법적 문제에서 어떻게 봐지고 다뤄지는지 우리가 꼭 알아야지 될 것입니다. 보고 믿는 자와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말씀을 더불어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보고서 한 얘기가 나중에 얼마나 내가 본 게 야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경우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적인 진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 앞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이제 하나하나 객관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그리고 이러한 얘기를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 외에 그 무엇이 더 필요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가끔 삶 속에서 떠올리고 또 인용을 하고 하지만은,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얘기하는 주장, 이 진실을 얼마나 신뢰성을 갖고 믿어주고 내 뜻을 관철해 줄 것인가 하는 이 점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그 연예인들이 파파라치 사진들로 곤욕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정치인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고, 하여튼 그 퍼블릭 피규어이신 분들은 이러한 그 이 파파라치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아마 이게 그렇게 익사이팅한 것은 한 장의 사진이 엄청나게 많은 줄거리의 얘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유명 여자 연예인의 해변가에서 파파라치한테 찍힌 사진이 이제 그 인쇄돼서 이제 그 잡지에 나왔는데, 평상시보다는 살이 좀 더 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를 두고 이 연예인의 가정 생활이 어떠니, 커리어가 어떠니, 이래서 이런 일이 있고 우울증에 이 몸 관리도 안 되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아주 무수히 수없이 터져 나오고 불거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날마다 보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진실이 아닌지 참 가늠하기 힘든 그런 세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객관성, 현실성, 그리고 오늘 이 진실성, 우리가 법을 이해하고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해야 될 우리 삶 속의 성향,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방송 때는 저희 이 시리즈의 마지막 방송으로, 그러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 근데 사실 저는 이 준비성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준비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생활, 사고, 습관성, 이게 몸에 어떻게 우리가 배게 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제 그 준비성에 대해서 다음 주 프로그램 방송을 할 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객관성, 현실성, 진실성, 이 세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삶 속에 어떤 습관을 들여야지만이 법에 문제가 없고, 또 그리고 우리가 법이 필요해서 뭐 이민국이든 DMV든 어떠한 신청서를 낸다 하더라도 그게 아무런 하자 없이 잘 어프로브되고 패스되고 승소하고, 그리고 소송 조처를 우리가 피할 수 있고 하는 이러한 법을 품고 이해하고 적용해야지만이 그 법이 우리 삶을 괴롭게 하고 압박을 주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다음 주 마지막 이 시리즈의 방송 기대해 주시고, 이번 시리즈가 끝나면은 또다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토픽의 법률 상식, 저희 사무실이나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TV 방송국으로 연락해 주시면은 방송 계속 진행하는데 10분 저희가 그 유념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